자, 오늘 지수로그 함수를 볼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24페이지를 펴면 되고, 여기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아주 쉬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웬만하면 안 풀 거야. 자, 그래도 지수함수 아무리 쉽지만 기본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항상 이렇게 가는 거지. y는 a의 x승꼴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무조건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지?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함수. 그래서 여기가 이제 0,1들을 이제 꼭지점은 아니지만 꼭 지나는 주요 포인트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지수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들은 어디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지수함수의 특징적인 녀석 바로 점근선이 생긴다는 거지. 점근선. 이 점근선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점근선 때문에. 점근선은 됐고, 그러면은 뭐 문제 풀고 뭐 하는 거야. 대충은 여러분들이 알 거고, 25페이지로 넘어가 봐. 25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그래프 개형 가지고 설명하는 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로 따졌을 때 k 곱하기 a의 px 플러스 q꼴 플러스 l 이렇게 적혀 있다면, 여기에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지수함수의 기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밑에 의해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긴 녀석은 밑을 뭐라고 관찰해야 된다 그랬어? a의 p제곱을 기본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게 밑을 누구로 봐야 되고? a의 p제곱으로 봐야 돼. 뭐 간단히 예를 들면 y는 2의 2x승 이런 걸 보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4의 x승 그 녀석의 형태다라고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점근선이 중요한 건데, 점근선은 y축 평행이동만 영향을 받는 거니까 y는 l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l은 어떤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물론 p랑 같이 연동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q라는 요소 자체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야? 뭐 마이너스 p분의 q로 하긴 할 거지만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마지막 여기 있는 k 있지, k. 이 k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그랬지? x축 평행이동이었지. 이것도 기억나요? 이것도 x축 평행이동이었다. 맞지? 그래서 다 설명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49번에 디귿에서 y는 3 곱하기 5의 x승,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변형 가능한 거야? 그렇지. 밑을 5로 바꿔버리면 5의 로그 5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니까, 그지? 이거 바꿔가지고 5의 x 플러스 로그 5의 3.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5의 3만큼, 근데 결국 숫자만큼 평행이동된 형태로 겹칠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1번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든 뭐든 부등식을 비교할 때 우리가 그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가지고 비교하는 건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항상 무슨 비교해야 된다 그랬냐면 간접적으로만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fx가 3의 마이너스 x승이 있는데, 이게 수열 관계처럼 밀어내고 있죠. an 플러스 1이 fan이니까 뭐 an이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A1을 갖다가 F2라고 하면은 F2가 이제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9분의 1이거든. 그걸 다시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9분의 1승 이런 거고. 만약에 A2를 직접 숫자로 구하려고 치면은 그 녀석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9분의 1승 이런 거고. 이러면서 숫자가 아주 산으로 가는 거지. 우주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대수관계를 어떻게 비교하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 녀석이 지금 무슨 함수인 건 확실해? 감소함수인 건 확실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직선이 있어요. y는 x. 자,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 처음으로 대응된 i가 지금 여기가 a1이래. 그지? 근데 비교하는 거는 a2, 3, 4 얘네들을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a2를 구하려면 a1을 정의역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이 어디가 붙어 있어? y축에 붙어 있지. 이 녀석을 x축에 있는 수로 바꾸려면? 그치. 그래서 y는 x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y는 x에 대응을 시키려고 이 녀석이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 드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여기를 튕기죠. 그럼 여기가 a1이야.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f에다 대응을 시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a2가 되는 거야. 근데 a2만 필요한 게 아니라 a3, 4도 필요하니까 이 녀석을 다시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2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을 다시 함수에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가 돼? a3가 되는 거고, a3를 정의역을 찾기 위해서 다시 y는 x에 대응을 시키면 여기가 a3가 되는 거고, a3를 갖다가 여기에 함수에 대응시키면 a4인데, 그 녀석도 똑같은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로 대응시키면 이게 a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2, 3, 4 하물며 5, 6, 7, 8 아무것도 숫자로 구할 순 없지만 수직선상에 봤더니 A3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은 A4, 그 다음은 A2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거 대수관계 비교할 때 A3보단 A4가 더 크고 A4보다는 A2가 더 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별거 아닌 문제지만 이 테크닉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부등식에서 직접 비교는 없다 그랬어, 아예. 간접 비교만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간단히 넘어갑시다.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보면 로그 함수도 대충 훑고 지나갑시다. 자, 로그 함수도 뭐 그래프의 개형이라든지 미치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미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이런 형태들이야 뭐 대충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 내신 대비 수업에 걸맞게 후닥닥 기본적인 건 지나갑시다. 그런데 로그 함수라도 우리가 로그를 다루는 거니까 로그에 대한 리스펙, 예의상 요거는 적어놓고 시작해야 돼. 그지? 로그 함수도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무슨 조건이야? 그렇지, 밑과 진수의 조건이지. 그래서 밑과 진수의 조건은 로그 함수를 다룰 때에도 최우선적이면서 최마지막으로도 항상 예의상 적어놔야 된다. 이걸 안 하면 망한다.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26페이지에 바로 왼쪽에 있는 박스에 예제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기억나니? y는 로그 x의 4승 그래프랑 y는 4배 로그 x, 요거는 같은 함수다 또는 같은 그래프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다르다야, 다르다. 달라. 왜 달라?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이지. 누구 때문에? 밑과 진수의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만 아니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x가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그래프도 다르게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이 녀석은 원래 로그 x를 4배 하면 되니까 살짝 좀 빨리 증가하는 이런 형태라면,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양수일 때와 똑같이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거지만 음수일 때도 그려진다는 거지. 음수일 때는 이거를 대칭시키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양쪽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데, 반면 두 번째 녀석 y는 로그 x의 3승 그래프랑 y는
3배 로그 x. 요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요거는 같다. 왜 같아? 정의역이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밑으로 가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적혀져 있지.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인 거야.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52번도 보시면 좀 좋겠는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만족하는 기본 함수 방정식이 있어. 함수 방정식이 뭔지도 알지? 그지? 함수만 가지고 식 세운 거. 자, 그러면은 52번은 문제에서 보니까 fxy가 fx 더하기 fy래. 잠깐만, 이거를 만족하려면 fx는 반드시 어떤 함수가 돼야 돼? 그치, 왜냐면 이 자체가 지금 로그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그냥 fx를 뭐라고 두고 시작해도 돼? 로그 a의 x, 꼴이다라고 두고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그죠? 무방해요. 자, 그럼 좀 더 해볼게. 근데 x가 양수에서 정의된 이런 말은 자동으로 밑가진 수의 조건을 도둑이 재발절이듯 먼저 선점을 해준 거고요. 문제에서. 두 번째, gx가 있는데 그 녀석은 무슨 함수래? 역함수래. 그지? 역함수면은 여러분들은 f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gx가 어떻게 생긴 형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결국 왔구나. 교재는 가져왔어? 얼른 앉아. 자, f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gx가 어떤 꼴이라는 거야? 그렇지. a의 x승꼴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녀석이 gx가 만족하는, 항상 만족하는 함수 방정식 같은 게 생겨요. 그거 뭔지 알아요? 그렇지. g x 더하기 y는 어떻게 돼야 돼? 그치. gx 곱하기 g y가 되어야 돼. 그럼 문제는 이걸 가지고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자체가 기본 지수 법칙인 것도 알고 있죠? 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돼.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또는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53, 54, 55번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만만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업으로 진행하진 않고 이따가 시간을 주면 풀고 혹시 질문이 생기면 바라봐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란 얘기네. 지금부터가 진짜야. 거의 페이지별로 테마가 잡혀 있는데 28페이지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 해석을 못하면 이제 장가를 못 가는 겁니다. 자, 특히 일단 28페이지에 56, 57번은 모두 이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 페이지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잖아. 거기에다 이거부터 적어놓고 시작해. 선생님이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아니면은 어디까지 수학상하 할 때도 평소에 맨날 하던 얘기 중에 하나야. 자, y는 k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 이걸 보면은 딱 두 가지 풀이법을 떠올리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지? 도영아? 다시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간에 만약에 x는 k 이런 세로선이 나오면 하나도 줄 게 없어. x좌표는 k인 거고 y좌표는 k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fk 이래버리면 돼. 문제는 뭐냐면 가로선이 나왔을 때야. 여러분들 가로선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는 x좌표를 세팅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뭘 떠올려야 된다 그랬지? 도영아? 지금 졸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뭘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이거 수능까지 계속 나옵니다.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건 이상하잖아. 근데 그런 함수가 있어.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함수가 뭐야? 역함수를 꼭 떠올리셔야 된다고. 떠올리지 말라 그래도. 그지? 이게 기본이야. 수능 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페이지당 한 문제 정도씩만 선생님이 바라봐 줄 건데 일단 56번 문제를 봅시다. 56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는 슉 하나는 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좀 더 쓸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있고 뭐가 있대? 여기가 있나 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y는 a라는 게 느껴지고 이게 y는 b라는 게 느껴져.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점들이 있는데 여기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삼각형을 한번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삼각형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 넓이를 얼마라고 알려주냐면 20이라고 알려줘. 그지? 그때 이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y는 k가 나왔다는 생각도 들어야 되고 이게 지금 y는 8의 x승 그래프고 이게 y는 4의 x승 그래프니까 x좌표를 세팅한다거나 역함수를 떠올리거나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 간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니? 로그 8의 a야. 자연스러워야 돼.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로그 4의 a처럼 보여야 돼.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로그 8의 b.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로그 4의 b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노는 건데 얘네들은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두 녀석 사이의 높이는 모두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밑변 길이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선생님이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래도 뭐 밑변을 비교하는 거는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갖다가 L1이라고 치고 이쪽을 갖다가 만약에 L2라고 치면 L1은 어떻게 돼? 로그 8의 a 마이너스 로그 8의 b가 되는 거야. 약간 정리를 하면 8은 2의 3승이니까 3분의 1의 로그 2의 b분의 a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L2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로그 4의 a 마이너스 로그 4의 b니까 얘는 2분의 1의 로그 2의 b분의 a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L1 대 L2가 얼마인 걸 알고 있는 거야.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3분의 1 대 2분의 1이 3대 2야? 2 대 3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높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넓이를 S1 대 S2라고 치면은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 B도 2 대 3이 되어야만 해. 근데 문제에서 여기 넓이를 20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원하는 이쪽에 해당하는 넓이는 S2 뭐라고 하면 돼? 30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그치? 아무튼 요거 하나 저것 때문에 얘기를 시작한 거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58, 59번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오른쪽에 빈 공간에 요거 하나 적고 시작할게. 그냥 망고 불변의 진리거든. 이것도 수능 필기라 그랬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적 확통 기호까지 계속해서 이것만 사용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나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해. 그러면 무조건 문제 푸는 식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세우는 거 아니고 기울기가
같다. 이것만 쓰는 거라 그랬어. 그치? 이것만 쓰는 거라 그랬어. 이것만. 이 별표 3개짜리란 말이야. 이 연관된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은 선생님은 59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 함수는 아주 더럽게 나와 있어. y는 2분의 3의 x승.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y는 이제 kx야. 그거하고 뭐 a점이랑 b점에서 만난대.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0. 문제에서 이제 b-a가 2라는 건 알려줬어요. 뭐 a값 구하란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1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 이거는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짓이 뭐냐면 얘네들이 같은 거를 해가지고 x값을 찾으면 그게 a하고 b겠지. 교점의 방정식 세운 거야. 자, 이런 식 세울 수는 있어. 풀다 보면. 근데 이거 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그렇지. 이건 지수함수, 이건 다항함수. 완전히 단원이 다른, 성질이 다른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는 절대 구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짓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성질이 다른 두 함수를 연립하는 일은 영원히 없어. 수능까지.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런데 잘 보시면은 세 점이 지금 이게 직선이니까 일직선상에 존재하잖아. 그럼 무조건 문제 푸는 식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 그것 말고는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원점부터 A점까지는 A분의 2분의 3의 A승, 원점부터 B점까지는 B분의 2분의 3의 B승이고, 그 다음에 AB 사이의 기울기는 B-A분의 2분의 3의 B승 마이너스 2분의 3의 A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무조건 이걸 풀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마인드와 인식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요거를 사용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같은 걸 쓸 건데 조금만 산수해 볼게 얘들아. 조금만. A분의 2분의 3의 A승은 이거 지금 B 빼기 2가 얼마야? 2지. 그지? 2면은 여기 2분의 3의 B승도 2분의 3의 A 더하기 2승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러니까 누구로 묶여? 2분의 3의 A제곱으로 묶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야?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걸로 묶인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괜찮나요? 다음 산수를 갑니다. 그럼 제끼고 제껴. 제끼고 제끼면은 A분의 1이 그냥 편안하게 할게. 2분의 4분의 9에서 1을 빼야 돼. 그럼 얼마야? 4분의 5겠지. 그럼 8분의 5란 얘기잖아. 역수 취하면 A는 얼마다? 5분의 8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그지? 답이 얼마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써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냥 망고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60번 있는데 60번은 일단 풀어주긴 할게. 이게 60번을 왜 풀어주냐면 이 60번 문제는 상황을 좀 암기를 해놨으면 좋겠어. 왜 암기를 하냐면 다 여러분들이 방학 때 진행했던 것들, 우리 같이 했던 거나 아니면 고쟁이 나눠줘서 프린트했던 거, 그런 데서 나왔던 질문들을 모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 주기도 하는 거거든. 60번 문제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60번 문제는 암기해둬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실래?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y는 로그 2의 x야. 그지? 근데 이게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필이면 AB가 어떻게 된대? 일자리 만나는데 A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대? 루트 2가 된대.
이거는 거의 외워뒀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일단 알고 시작하면서 풀긴 하죠. 그죠? 이게 어디냐면은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점은 A점이고 한 점은 B점이란 얘기긴 해.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니까? 루트 2니까. 그지? 기울기 일자리 가지고 놀면 항상 몇 대 몇 대 루트 2야? 1대 1대 루트 2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좌표를 A라고 잡으면 여기 좌표는 A 플러스 1이고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면? 1대 1. 그래야지 루트 2가 되는 거야. 맞지? 맞죠? 물론 선생님은 외우고 있지만 또 문제 푸는 식은 뭐냐면 기울기로 가는 거야. 기울기로. 문제 푸는 식은 간단합니다. 이제 풀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분의 로그 2의 A 플러스 1에서 로그 2의 A. 이게 기울기식이지, 두 점 사이에. 그 녀석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이니까 제끼고, 그러면은 이게 로그 2에 A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이게 1이니까 A분의 A 플러스 1이 얼마 되면 돼? 2 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2 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넘기고 넘기면 A는 얼마야? A는 1이야. 그치? A는 1이니까 A점, B점의 좌표는 아니고 A 값이 1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1, 얼마란 얘기야? 1,1이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뭐야? 1,0. 미안. 1,0이란 얘기고. B점의 좌표는 얼마였단 얘기야? 2,1이란 얘기야. 근데 로그 함수에 실제로 집어넣어 보세요. 로그 2의 x. 그럼 거기 맞아, 아니야? 맞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왜 외워두라고 했냐면 우리 방학 때 풀었던 문제 중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걸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예제 상황이 뭐였냐면 어떤 문제의 디귿 번호였는데, 자,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2와 y는 x 있지. 이게 교점이 두 개냐 이거야. 교점 두 개 맞아 틀려? 그러면 이거 교점을 직접 구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런 걸 간혹가다 물어봐. 특히 로그 2를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밑이 2인 녀석. 그지? 근데 이 상황을 딱 기억하고 있으라고. 1,0이랑 2,1. 기울기 일자리. 그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그래프는 로그 2의 x를 어떻게 한 거야? 이동한 거지. 그지? 이동을 한 건데 증명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해줄 거야.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란 얘기는 아닌데 1,0을 지나잖아. 그지? 1,0에서 x축 1만큼 y축 2만큼 평행 이동해 보세요. 그럼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돼? 2,2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저 2,2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디를 지나는 거야? 3,3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3,3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저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저기랑 저기를 지나면서 무슨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 게 분명하지.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생길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이건 참이야. 근데 이게 참인데 이게 참인 것보다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왜 참이야?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강윤이 책 있어? 네. 이거 사진 좀 찍어놔. 아니면 나중에 영상을 보던지. 그리고 사실 지금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면은 기울기가 같다만으로 무조건 문제를 푸는 거라 그랬지. 이 내용에 대한 게 29페이지에서도 그렇지만 그 다음 30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61번, 62번은 나름 최신 기출 문제들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풀어주면 너무 노잼일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이 한 바퀴 쭉 간 다음에 이따가 채워보시고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알았죠? 특히 62번은 별표를 쳐놔봐. 62번은 별표를 쳐놓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그래프 해석이 계속해서 제일 중요하고 여기 문제들은 말이야 특히나 더 옛날 문제에서도 있었지만 요즘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래식한 문제인과 동시에 트렌디한 문제까지도 아우르는 아주 단골 출제 유형이란 얘기야. 단골. 우선은 내용 자체는 31페이지예요. 근데 31페이지에 간단히 적혀 있는 개념 정리된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기본 툴이라고 했어. 기본 툴. 그래서 여기 뭐 그냥 개 중요한 거지. 그래프 해석. 근데 거기 적혀 있는 필기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본 것 같지 않아? 고등학교 1학년 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 만약에 x1 또는 y2 이런 애들을 갖다 비교하라고 하면은 얘는 뭘 비교하란 얘기야? 좌표를 비교하란 얘기였어. 두 번째, 똑같은 넘버링의 x좌표를 분수꼴로 엮어버려요. 그죠? 또는 뭐 x2, x1분의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1 이런 거 같은 좌표를 x좌표, y좌표를 분수꼴로 연결지어. 그럼 얘네들은 뭘 비교하란 얘기야? 기울기를 비교하란 얘기지.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기도 한 거고. 세 번째, 같은 넘버링의 x좌표, y좌표를 곱해. 그러면은 x좌표, y좌표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로 하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라는 스타일로. 뭐 글씨가 왜 이러냐? 이게 기본 툴인 거예요. 더불어 이 내용은 어디에서도 했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었지만 그냥 계속 사용된다고 보면 돼. 특히나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실제로 좌표는 뭘 비교하라는 얘기냐면 함수 값이라든지 정의역, 치역 같은 걸 비교하라는 얘기야. 함수야, 함수. 근데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지. 만약에 얘네들은 극한으로 보낸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미분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넓이는 이건 직사각형의 넓이이긴 하지만 만약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잘게 쪼개가지고 싸그리 다 더합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적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 미분, 적분. 그거의 축소판인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두면 선생님이 이런 부등식 있지. 수능에 나오는 부등식이든 내신에 나오는 부등식이든 부등식에서 이 값이 얼마인지 구해서 비교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치? 부등식 비교는 항상 뭘로 해야 된다? 간접 비교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철저하게 간접 비교만 가야 된다. 이게 뭐 개 중요한 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63, 64번에 있는 두 문제가 보일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0년 된 문제지 벌써. 그지?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이제 최근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63번은 근데 이거 그림이랑 문제 구성이 언제 봤던 거랑 똑같아. 그지? 유무리 함수에서 그지? 수학지는 교재에 있었던 거랑 똑같이 생겼지. 자, 근데 물어볼게. 근본이 수학 하 문제였겠니? 아니면 이 문제가 근본이니? 얘가 근본이다. 얘가 근본이야. 그 문제를 지수로그 함수가 아니라 유무리 함수로 바꿔서 1학년 기출문제로 모의고사 나왔던 것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수능 문제라고 원래. 이게 근본이야.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고 못 푸는 사람들 많긴 했었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그러면 뭐 해줄까? 64번은 예의상 한번 해볼게. 64번. 자, 로그 2의 x, 로그 3의 x랑 2-x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랑 두 점을 만났는데 걔네들 가지고 뭘 비교하래요.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자,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다면은 로그 2x는 이렇게 가는 거고 로그 3x는 살짝 이렇게 가는 거겠지 뭐. 그래서 이게 로그 2의 x, 완만한 게 이제 로그 3의 x인데 여기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절편이 2인 녀석을 교점을 구해요. 그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A점, B점이라고 할까? 그냥 여기를 x1, y1, A점, 여기를 x2, y2, B점이라고 할게.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부터. x1이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x1 맞아? 아니네. x1이랑 y2잖아. 미안. 위의 문제랑 보기를 혼동했어. x1이랑 y2를 비교한대. 그지? 그럼 x1은 누구냐면 첫 번째 점에 x 잡히니까 여기네. 그지? y2는 어디냐면 B점에 y 잡히니까 여기야. 근데 지금 이거는 x 쪽에 붙어 있고 저건 y 쪽에 붙어 있는데 동등 비교가 가능하지가 않죠. 그죠? 근데 그래도 눈대중으로 보면 x1이 좀 더 크구나 이거는 되긴 하지만 이건 엄밀한 비교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대로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테크닉이 뭐냐면 나와 있는 숫자만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에 주어진 것만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 건 알고 있어. 1인 건 알고 있지. 그지? 근데 뭐 사실 뭐 여기에 1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요 테크닉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테크닉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 튕기기 전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보니까 y는 2-x니까 x좌표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다는 생각이 들 거야. 일단 이 전법, 이 튕기기 전법 있지? 요거는 나중에도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간접 비교할 때 튕기기 전법을 꼭 우선 기억을 해둬라. 이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그러면 확실하게 y2는 1보다 작고 x1은 1보다 크니까 참은 참이야.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참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지. 뭔 얘기냐면 x1보다 작은 쪽에 1이 있는 거고 1보다 더 작은 쪽에 y2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1을 이용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x1이랑 y2를 구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어떻게 돼? 니은은 뭐야? 딱 봐도 어떻게 하고 싶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나눠버리면은 이쪽이 지금 y1-y2니까 넘어올 때 x1-x2로 넘어오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땡겨 쓰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쵸? 그래버리면 여기에서 x12나 y12 중에 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지? 아니, 너네 이런 거 가능함? 로그 2의 x랑 2-x의 교점 x값을 찾는 거야. 이게 x1을 찾는 거야. 이런 거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절대 안 된다. 계속 마인드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A점이랑 B점은 무조건 어느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그지?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억은 좌표 비교하는 게 확실하고 니은은 기울기 비교하는 게 확실하네. 그지? 문제는 디귿임. 디귿은 뭐야? 디귿은 비교하는 게 뭐야? x1, y1보다 x2, y2가 더 작냐? 그냥 보니까 같은 넘버링의 x좌표, y좌표를 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넓이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봐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뭐 한 녀석은 가로 길이 길어지지만 세로 길이 짧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비교하겠냐 이거야. 근데 기억 니은을 모두 잘 바라봐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요 라인 선상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만약에 SX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X 곱하기 Y야. 그지? 근데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돼? 그치, 2-X를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X 곱하기 2-X야. 약간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가 보니까 변수가 X 안으로 줄었고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대칭축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대칭축이 지금 1에 있어. 그러니까 언제가 최대란 얘기냐면 나도 모르게 여기 있는 튕기기 전법을 기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기를 찾았을 뿐인데 물론 찌그러져 있지만 사실은 이 녀석은 정사각형일 때를 의미하는 거지 저 때가 최대란 얘기야. 그러면은 x1은 1보다 더 오른쪽에 있고 그것보다 x2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의 넓이가 더 큰 거야? x1 쪽에서의 넓이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 그러면 아주 예쁘장하게 멋들어지게 기억은 좌표, 니은은 기울기, 디귿은 넓이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된다고. 근데 이 63번, 64번 다 풀어봤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워낙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평가원에서도 좀 소스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지?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진단 말이야. 요즘에는. 그래서 65번 같은 거 이거 별표 쳐놓을까? 문제는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y는 2의 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뭐 두 점이라고 한대. 문제만 보면 2 자꾸 2 거리고 있어. 근데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겠다고 같다고 놔둬가지고 하면 됨 안 됨? 안 되지. 이쪽은 지수함수 저쪽은 다항함수. 천천히 해보자 이거. 별표 쳐놔야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선생님이 좀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림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이게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 지나는 건 알지? 여기까지 가네.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꼭대기가 2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지수함수는 어딜 지나야 되냐면 0,1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1에서는 어디 지나야 되니? 2 지나야 되지. 1,2.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에서는 얼마 지나는지 알아? 한 반쯤? 2분의 1?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쓱 올라가는 저런 지수함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생기는 교점이 있을 텐데 요 점이 뭐 A점이라고 칠게. 요런 데가 X1이야 얘들아. 여기 교점 따질게요. 요 B점이라고 칩시다. 요렇게 여기가 X2야. 그지? 대충 상황 설정은 된 것 같아. 자, 감각적으로 풀면 안 된다. 엄밀한 간접 비교가 돼야 돼. 엄밀한 간접 비교. 그지? 자, 이제 기억부터 보시면은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벌써 이거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간접 비교를 멋들어지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이거 지수함수를 fx라고 잡고 요거를 gx라고 잡을게. 이 기억을 푸는 방법도 테크닉입니다. 요 테크닉을 기억해야 돼. 지금 x2가 여기는 딱 같아질 때잖아. 근데 2분의 1이 어디 있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f 2분의 1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의 2분의 1승이야? 그럼 거기는 루트 2가 되는 거야.
괜찮니? 자, g 2분의 1 한번 써볼게. 2차 함수에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볼래? 2분의 3인 거 보여? 오케이. 2분의 3. 이거 산수야 다항함수니까. 근데 루트 2는 대충 1.414. 2분의 3은 1.5란 얘기니까 어느 쪽이 더 크단 얘기야? 그치?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어? 다항함수가 더 위에 있어? 그러면 2분의 1은 x2보다 더 왼쪽이겠니? 오른쪽이겠니? 왼쪽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란 얘기냐면 대략 2분의 1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x2는 2분의 1보단 좀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대신에 이걸 함수로 잡아서 비교하는 이 테크닉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두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도 좀 써먹을 수 있어.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거는 여기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2분의 1을 그럼 집어넣으면은 다항함수가 여기가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게? 2분의 3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니은으로 넘어가는데 니은은 딱 봐도 x2y1 y2 마이너스 이거 기울기를 하고 싶지. 기울기를 넘기고 싶지. 근데 x2 마이너스 x1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고 싶은 거야. 그럼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은 어디 갔냐? 여기 나눴으니까 1보다 작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지? 맞았어 틀렸어? 기울기 비교하는 건 알겠지? 그지? 그럼 얘는 분명히 이 A점과 B점 사이의 기울기인 건 알겠어. 그지? 근데 그 녀석은 1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야. 1을 어디서 찾아야 돼? 1을 어디서 찾아야 돼? 지소라? 아이 졸려? 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항상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 우리가 요 2차 함수 위에 요 2분의 1, 2분의 3에서 요 점 있을 거야. 0,1 항상 지나는 점. 그러면 요렇게 이을 수가 있는데 요 기울기가 얼마인? 이 녀석이 기울기가 1이라는 거야. 그래서 1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 기억을 통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요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보다는 여기 있지. 0,1 고정점. 그거보다 여기 0,1보다 B점까지 기울기가 더 완만해. 그지? 그리고 이거보다 더 AB 사이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야 돼. 왜 AB 사이의 기울기는 얘보다도 더 완만해야 되고 빨간색보다도 더 완만해야 돼? 이게 무슨 볼록이야?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라 그런 거야. 일단 니은이 참인 건 알겠는데 1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맞는 이유도 궁금한 거야. 왜 맞는 거야?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 그런 겁니다. 그죠? 기울기 비교한다는 생각이 드네.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이죠. 디귿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가지고 y1, y2 1 이거야. 그지? 근데 이거 디귿을 보면서 난감하게 든 생각이 굉장히 난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y좌표 두 개를 곱하라네. 이거. 미쳤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보자마자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지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아. X좌표에 대한 스토리를 써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지수함수 다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y1은 뭐가 돼야 돼? 2의 x1승이야. y2는 뭐가 돼야 돼? 2의 x2승이겠지. 그럼 얘네들은 사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2의 x1 더하기 x2 거듭제곱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1은 뭘로 바꾸는 게 좋겠어? 2의 빵승. 그럼 저기 있는 2분의 루트 2는 사실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걸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밑이 2니까 밑이 1보다 크지?
그러면은 증가함수니까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디귿의 보기를 이걸로 바꾸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먼저 보자. x1이랑 x2를 더하면은 음수니.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 왜 맞았어? 지금 x1이랑 x2 두 점은 보이는데 어느 게 더 절대값이 커? 이쪽이 더 절대값이 큰 거야. 왜 음수 쪽에 절대값이 더 커야 돼? 이거 몇 차 함수야, 얘들아? 2차 함수지. 2차 함수 나오면 적어도 이거 한 번은 무조건 물어보게 되어 있어. 무슨 성? 대칭성이지. 대칭축이 어디 있는데? 0에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 지수함수는 대칭성이 있어, 없어? 없어. 비대칭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잖아. 만약에 x좌표, y좌표, x좌표 두 개가 더해서 0이 되려면, 그지? 이 지수함수도 x1, x2가 대칭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0에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이쪽 참이고. 그럼 왼쪽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비교할 거야? 어떻게 비교하기는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지. 자, 보시면 x1은 마이너스 1보단 조금 커. 그리고 방금 기억을 했잖아. 기억을 다시 사용하는 거야. x2는 2분의 1보단 조금 커. 그러니까 작은 애들 마이너스 2랑 2분의 1 이걸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대신 알려주는 거야. 그거보다는 이게 더 크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보다 작은 거 있잖아. 이거는 결국 누굴 비교하라는 얘기냐면 대칭 성과 비대칭성을 동시에 관찰을 하라는 얘기야. 그지? 2차 함수니까 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 65번을 풀 때 사용한 테크닉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숫자를 바꾸거나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일단 좋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칠판 한바다 관련된 내용도 좋다. 자, 66번을 보면은 66번은 어디에 있었던 문제야? 그렇죠. 수학지능 2월 말에 2차 테스트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기억나니? 자, 그럼 66번의 핵심은 뭐였어? 그렇지.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바로 역함수 관계가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6번에다가는 예의사항 제목만 적어놓을까? 평행이동? 이거 한마디만 적어놓고 했던 문제니까 할게요. 여러분들이 할게요. 자, 뒤로 남아있는 내용이 얼마 없긴 한데 지금 너무 졸리거든? 우선은 쉬고 빈 문제도 풀고 그거 질문 받은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쉬자. 이제 일단 내용을 앞으로 일단 가볼게요. 33페이지서부터 남아있는 내용 자체는 한 장밖에 안 돼.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내용이야. 최대 최소. 근데 이것도 우선은 딱 요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상황은 딱 이거야. 밑이 만약에 1보다 커. 그럼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증가함수. 그지? 그 다음에 밑이 만약에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요거를 토대로 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67번, 68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막 그냥 풀면 돼요. 풀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69번이야. 69번만 풀자. 69번. 69번은 별표를 쳐놓고 y는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에다가 마이너스 2배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거 플러스 5. 이 녀석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래. 미니멈. 그럼 딱 치환하고 싶은 게 보이지? 이 정도는 보이지? 뭐 치환하고 싶어?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 녀석을 이제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함수 자체가 t에 관한 함수로 바뀌는 거니까 오랜만에 보는 거라 또 천천히 적어줄게. 저기 있는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은 이 t를 가지고 보면 t를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2를 빼야 되지. 그지? 이렇게 보는 거고 마이너스 2배 t 보이는 거고 플러스 5가 있는 거야. 정리를 하면은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5에서 2 빼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치환된 t에 대해서는 몇 차 함수로 관찰이 돼? 2차 함수로 관찰이 되죠. 2차 함수 이렇게 쓱 그려놓으면은 여전히 대칭축을 관찰을 해야 돼. 대칭축 어디 있어? 1에 있어. 그지? 그럼 최소값이 t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야.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어? 그치. 치환된 t의 범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변수가 죽으면 범위를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랬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 사람이 죽으면 재산을 남긴다 그랬지. 미안해. 그거는 그거고 입신양명이잖아.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게 맞지. 뭐.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범위가 이제 2보다 크가 씌어야 되는데 왜 때문에 그런 거? 그렇지.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은 그냥 수학할 때 맨날 나오는 거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요거 그래도 예의상 별표 하나 쳐주고 앞으로 지수로그 함수나 아니면 삼각함수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 알지? 그래서 t의 범위가 2 이상으로 제한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2차 함수의 형태가 다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2 이상부터만 여기서 요쪽만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뭐라고 해야 돼? t에다가 2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으면 3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을 설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지수 치환할 때는 특별히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지. a의 x승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이거 t로 치환하는데 t는 양수 치환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 형태는 이거 역수 치환하는 거. 이거 t로 치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 2보다 크가신 거.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쓰레기 같은 문제에서는 이런 거 나오거든 얘들아. a의 x승이랑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거 t로 치환하면 이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니? 어떻게 돼요? 몰라? 실수 전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실수 전체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가 아니라 겨울방학 때는 한 2번까지 했었는데 간혹 가다가 거지 같은 문제에서 3번 형태 나오긴 합니다. 그쵸? 뭐 왜 그런지 궁금하면은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gx랑 g의 마이너스 x 이런 걸 더한 형태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 세상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항상 우함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fx 가지고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같은 거는 어떤 함수랑 그 녀석의 마이너스 집어넣은 걸 뺀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스타일로 생긴 함수는 이 세상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기함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특히 요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A를 갖다가 만약에 1보다 큰 녀석이라고 칠게.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지. A의 X승 그래프는. 그지?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걸 마이너스까지 매길게요. 마이너스까지 매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 녀석은 A의 마이너스 X승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놈이야. y는 이렇게라고 치고 얘네 둘을 더하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스타일로 생겼어. 그치? 이 녀석이 지금 우리의 f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fx는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실수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지? 요거. 요런 거 기억해 두세요. 간혹 가다가 쓰레기 내신 문제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제한도야.
그래서 다른 것보다 로그 치환할 때는 선생님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랬게 없다 그랬게? 로그 치환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지수 치환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 수의 범위가 그지? 어떻게 되는지, 양수 치환되는지, 산술기하 치환되는지, 아니면 실수 치환되는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던 거에 더불어 추가되는 것까지 이런 거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로그 함수 최대 최소야. 그지? 그래서 70, 71, 72 요거 세 문제인데 여기도 70, 71번은 최신 기출 문제에 해당하죠. 하지만 로그 함수는 치환할 때 조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오히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밑가진수의 조건을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거 조심하고 나서는 별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최신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70번, 71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는 아까 다 나왔어요. 그래프 해석하는 쪽에서.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할 문제는 그냥 72번 요거 하나만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y는 이것도 수능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신 형태예요. 이거 보이지?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8 이거의 최대 최소의 합구하라고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냥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녀석이랑 여기 있는 이 녀석이 같은 건 알고 있니? 이렇게 자리 바꾸면 같은 거 알고 있지 그지? 여기도 얘네들 자리 바꾸면 똑같은 녀석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선 선점이 돼야 돼요. 거기 보시면 x값의 범위를 1부터 1000까지라고 알려줬으니까 로그 x를 취해버리면 로그 x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저렇게 생긴 2의 로그 x승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t라고 치환할 거니까 이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어? 1부터 2의 3승 8까지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치환된 녀석의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자 그래 버리면 함수가 딱 보일 거야. t에 관한 함수로 바꾸고 나서요. 이 녀석은 t, 이 녀석도 t니까 t의 제곱처럼 보여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배, 2배 t니까 마이너스 6t처럼 관찰이 되셔야 되고 플러스 숫자는 8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럼 여전히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 거야? 대칭축은 이제 3에 있는 거고 근데 t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의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1부터 8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최소값은 치환된 ft에 t에 뭐 집어넣었을 때? 대칭축 3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은 치환된 2차 함수 f에 뭐 집어넣었을 때? 8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아무튼 최대 최소는 사실 별게 없다 이런 거 생각은 들죠? 빈 문제를 모두 채워야 되고 여기보다 몇 번까지가 더 중요한 거냐면 66번까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우선 지금까지 한 바퀴 쭉 전반적으로 돌았는데 이걸 토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채워봐. 그 다음에 정리 수업을 조금 더 하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봤죠? 이제 질문 나온 거는 61번이랑 62번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해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은) 문제는 봤지?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61번에 일단 이게 있는데 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도 돼.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누구하고 만나는 애래? y는 루트 3. 요게 일단 나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y는 루트 3. 아, y는 루트 3. 그지?
이거하고 만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A점을 택할 때 A점에 해당하는 X좌표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X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세팅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냥 역함수에 갖다 박으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해요. 로그 A에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은 있는 거고 뭐 원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B점이 지금 4,0인데 근데 하필이면 이 녀석이 수직이래. 그럼 기울기 쓰는 건데 수직이래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원점부터 A점까지의 기울기는 뭐야? 원점부터 A점까지 기울기 그냥 쓰면 되잖아. 로그 A의 루트 3 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A점부터 B점까지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4 분의 루트 3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 곱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사실 이것만 풀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다 오른쪽으로 넘겼다가 이쪽으로 넘어올 거야. 그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로그 A의 루트 3 곱하기 이렇게 돼가지고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더하기 이게 왼쪽으로 다 넘어온 거지 다. 루트 3 두 개 곱하니까 플러스 3 이꼴 빵이야. 그지?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로그 A의 루트 3 이런 걸 막 계산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치환 갖다 해버려. 치환 갖다 해버리면 로그 A의 루트 3을 갖다가 이렇게 t로 치환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얘가 t-4 플러스 3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꼴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능한 t값이 인수분해도 눈에 보이지. 얼마랑 얼마야? 1이랑 3이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1이랑 3이란 얘기야. 문제 푸는 식은 이게 지수로 바꾸면 되죠. a의 1승이 루트 3, 3의 2분의 1승인 거. a의 3승이 루트 3, 3의 2분의 1승인 건데 이 녀석은 a 값으로 다시 바꾸면 a는 얼마야? 3의 6분의 1승 이렇게 나오는 거지. 두 개 나왔네요. 요거랑 요게 답입니다. 요거 두 개 뭐 하면 돼.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문제는 그냥 풀어주기 싫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던 62번입니다. 그래도 예의상 62번에는 별표를 가지고 다들 읽어보고 문제 풀어봤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기 위한 키워드를 선생님이 좀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첫 번째는 자, 책 왼쪽에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이거 우리 닮음 써야 돼. 닮음 꼭 쓰셔야 되고 뭐 도형을 바라볼 때 닮음이 중요한 거는 날이면 날마다 하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특히 이 문제의 특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기울기가 플러스 m인 녀석이랑 마이너스 m인 녀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생님은 한 녀석이 기울기가 m인데 한 녀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래. 근데 m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하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뿔마 m이다. 요렇게 뿔마 m이다. 요렇게 뿔마 m이다. 요렇게 뿔마 m이다. 요렇게 뿔마 m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평소에 수능적 아이디어로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문제에서 출현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랬지?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 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미친 듯이 생각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와 개념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요함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직선들이 막 여러 개 그어져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조그만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 수선, 이것도 커다란 아이도 수선 이렇게 느껴져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편안하게 좌표를 발라낼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P 길이를 4배 하면은 AB 길이가 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이 비스듬한 길이랑 이 비스듬한 길이가 1대 4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라인이니까 원점에서 A까지 요게 한 칸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겠어? 4칸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요 A점의 X좌표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4A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요게 지금 3A겠지. 그럼 요쪽은 3A가 빠지면 그만인 거야. 그럼 여기에 X좌표는 무조건 얼마? 마이너스 2A. 얼마나 간단하냐 이거야. 얼마나 간단하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어. 지금 AB 길이를 3배하면 CQ 길이가 된대. 그럼 이 길이를 AB 길이를 하나로 보면 이 CQ 길이는 이거의 3배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비스듬한 길이가 비스듬한 길이의 3배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좌표, X좌표가 지금 이게 기울기가 똑같은 녀석이니까 다닮음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가로 길이 4A만큼에 대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길이, 요 가로 길이는 얼마란 얘기야? 12A란 얘기지. 맞아? 당연히 이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12A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식은 첫 번째 이겁니다. B에서 12A를 빼면은 저기가 돼야 돼. 어디냐면 마이너스 2A죠. 넘어가면은 아주 간결하게 첫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B는 10A다. 너무 쉽지? 여기까지 왔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는 B 좌표는 10A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좌표는 22A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뭔가 A값을 구해야 되는데 A값은 어떻게 찾냐 이거야. 근데 다 있었던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점은 지금 마이너스 2A, 0이고 이 점은 뭐 문제에 주어진 대로 A, 2의 이승이고 이 점은 B, 2의 비승인데 이 녀석은 지금 어디 위에 존재하나요?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그럼 무조건 문제 푸는 식이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같다야. 그것만 쓰면 돼. 이상한 직방 같은 거 세우지 마시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A, 0부터 A까지는 가로 길이 몇 A? 3A. 세로 길이는 2의 A승이겠죠. 이 꼴. 여기서부터 10A까지, B까지. 가로 길이 얼마? 12A. 세로 길이는 2의 B승인데 B 자체가 10A니까 2의 10A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종결. 자, A값 살짝 지우고 이 12를 절로 넘어가면 좌변은 4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2의 10A승에서 2의 A승을 나누는 거니까 2의 9A승이 되는 거야. 근데 4가 뭐야 어차피 2의 제곱이니까 9A가 2가 돼야 돼. A값은 얼마? 9분의 2죠. 구하라가 뭐더라? 구하라가 뭐임? 구하라가 뭐야? 90 곱하기 A 더하기 B? 90 곱하기 A 더하기 B는 이게 11A니까 여기다 11을 곱하면은 90 곱하기 9분의 22란 얘기고 약분치고 곱하면 얼마야? 220. 뭐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데 답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이 문제에서 이 도형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풀이 과정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제발 직선들이 보이면 일직선상의 세 점을 오히려 잡아서 기울기만 같다. 그거 하나 쓰면 끝난다. 이런 마인드 갖고 계셔야지 심화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당연히 숙제는 지수로 구함수 끝까지 가시면 돼. 확통이랑 기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고생했다.